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향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요즘에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퇴사하고 이제 유튜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직장인들의 굉장히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크리에이터로 이제 살아가는데 과연 크리에이터의 끝은 어디인가? 과연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작가라면은 이제 평생 책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화가나 뭐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 역시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기만의 이제 타이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첫 번째 활동들은 사실 현상 유지죠. 콘텐츠를 이제 취미로 만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소소하게 용돈을 벌거나 뭐 자기 개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있고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그냥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은 부가적인 활동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지금 직업을 포기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그러니까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서의 내 인생의 목표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면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상 유지 차원에서 그냥 단순 취미나 아니면 자기 개발 용도로 하는 활동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돈도 생기고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뭔가 이걸로 전업으로 뭔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이제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여기는 분들이죠. 물론 이제 해외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서 평생 직장처럼 이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각보다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지금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부가 활동으로서 콘텐츠 제작이 되게 좋은 모델로 각광받고 있어서 전업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이제 평생 직장을 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전업으로 활동을 했을 때 1인 기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서 콘텐츠 회사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활동으로 많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가 취미로 하는데 전업으로 가서 직업으로 혹은 이제 사업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2단계죠.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집필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키고 아니면 콘텐츠 만든 것들을 납품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나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콘텐츠 생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제 팀을 꾸려 가지고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콘텐츠 팀을 만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체계화 해가지고 광고나 마케팅 비즈니스에 이제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MCN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들 갑니다. 고몽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용님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된 크리에이터로서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는 것과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본보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마케팅이나 이제 대행은 이제 MCN 기업들한테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향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업계에서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상 공급이라든가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광고 유치나 아니면은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에 허들을 딱 경험하니까 다들 커머스 활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언가 팔기 위한 활동으로 굉장히 눈을 돌리고 있죠. 물론 지금부터 뭔가 팔거나 제품 유통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커머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외에도 콘텐츠 팀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업자들도 이제 자기만의 영역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커머스 비즈니스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크리에이터도 콘텐츠를 만들지만 이런 미디어 커머스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 세일즈를 하는 이제 팀들도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 역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물건을 파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들도 좀 등장을 했죠. 이제 커머스 플랫폼도 등장을 했고 기존에 이제 유통사들도 이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홈쇼핑처럼 물건을 파는 그런 협업들도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커머스 판매 사업에 대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접 판매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은 남이 팔고 있는 거를 내가 갖다가 유통하는 방식이 있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기획해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소소하게 파는 행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브랜드나 내 채널명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가치를 제휴사나 합작사랑 함께 라이센스를 도입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제품을 수령해서 유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이 팔고 있는 거를 대신 팔아주는 방식의 그런 모델도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직접 제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산업들도 굉장히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코로나 사태처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대면으로 이제 구입하는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파는, 제품을 파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마 너도 나도 물건을 잘 파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거나 지금은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 활동 중이시라면은 가만히 봤을 때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 어느 제품 라인, 카테고리, 산업의 카테고리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나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곳들은 어디일까? 그리고 내 채널에서 만약에 물건을 팔게 되면은 나는 어디 유통을 통해 가지고 팔 것인가?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어떻게 제공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물건을 판다면 내 채널의 구독자나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평생 직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치를 경험할 겁니다. 광고를 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웬만한 곳에는 어디다 하느냐, 인기 있는 그냥 일부 크리에이터나 일부 채널 그리고 일부 MCN 회사들 중심으로 광고 물량이라든가 협업이 일어날 거고, 이제 리뷰나 체험단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로 리뷰 체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이제 돈이 몰리거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진짜로 수익화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자신의 제품이나 자신의 가치를 어디다가 팔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의 끝이 어딜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콘텐츠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사실 잘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화가나 음악가 역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미래 직업이나 미래 가치로서 콘텐츠라는 영상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제가 뭐 좀 고민이 있던 것들도 함께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혹시 댓글에 이런 이제 콘텐츠 활동이나 아니면 직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콘텐츠 산업과 이런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취미로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는 자몽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